백진우 AI 교육연구소 오렌지 3 와인 분류 AI 모델 만들기. 오늘은 와인 감별,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분류할 건데요. 와인의 어떤 그런 냄새, 이런 게 있고요. 탄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분들, 그 와인의 품종을 구별해내는,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구별해내는 인공지능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모듈 누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갖고 올 건데요. 데이터는 예전에 UCI 머신러닝 리파지터리, 여기 저장소였나요? 네, 연구소였나요? 리파지터리. 웹사이트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이리스 복구 데이터죠. 쌀도 있네요. 쌀도 건조한 건이라고 해야 되나? 네. 심장병 이런 것들 새로 올라온 데이터가 있네요. 자, 여기는 에벌러니 네, 그 전복 데이터였죠. 이 단위하는 거고요. 와인 퀄러티 네, 이걸로 공기질도 있네요. 공기질도 있고 와인 퀄러티 영어를 잘못하니까 한국어로 가네요. 고정산도, 휘발성, 사성, 구연산, 잔여, 설탕, 염화물, pH, 황산염 이런 퓨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운로드, 로그인 안 하고 다운로드 시켰네요. 와인 퀄러티 들어보면 와인 퀄러티네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와인 파일이 있는데요. 네, 레드 와인 한번 열어보고요. 화이트 와인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봐서는 제가 이걸 변환을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데이터 전처리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변환해온 데이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한번 했을 때 그러면은 다시 원래 데이터를 찾아볼게요. 폴더 정도 좀 어려워하는 것 같긴 한데 폴더 정리 좀 어렵습니다. 폴더 정리하고 지금 좀 정리를 해봤는데 새롭게 다운받은 걸 그대로 압축을 풀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나이가 압축 푸는 거 몰라가지고 정말 좀 지쳤는데 교육의 길은 멀고도 멀죠. 그럼 원래 이 데이터가 맞나봐요. 네,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네요. 그냥 그대로 돼 있는 거네요. 저는 이게 열별로 이제 바뀌는 줄 알았는데 그냥 콤마로 값을 뽑아냈네요. CSV 파일이죠.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데이터는 이제 준비가 됐고요. 자, 파일을 갖고 올 건데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파일을 두 개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화이트 와인 하나, 레드 와인 하나. 자, 먼저 화이트 와인 데이터를 한번 갖고 올게요. 자, 바탕 화면에서 오렌지 실습에서 와인 컬러티에서 화이트 와인 갖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다 숫자로 돼 있죠. 그 다음에 파일 하나 갖고 오고요. 이제 이거는 이름을 좀 바꿔줄까요? 얘는 화이트 와인. 얘는 레드 와인. 네. 일단은 레드 와인을 불러오겠습니다. 레드 와인 이렇게 불렀고요. 자, 지금 화이트 와인하고 레드 와인하고 따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일단 섞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쳐보겠습니다. 여기서 갖고 와서 여기 보이는데 요거거든요. 요거 합치는 거 모양을 딱 보면 이 위젯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가지고 다 그렇겠지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위젯들을 확대를 할게요. 그래서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예전에 컨캔터네이트? 네. 아마 합친다는 단어 예전에 한번 몰라서 찾아봤던 것 같은데 오늘 찾아보면 되겠죠. 네, 여기다 사슬같이 딱 연결하다 보는 거겠죠. Concatenate. 컨캐너네이트 순차네요. 순차 컨캐너네이트. 네, 이렇게 컨캐너네이트를 통해서 합쳐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이걸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테이블 한번 볼게요. 데이터 테이블. 자, 그러면 타입에는 화이트랑 밑으로 쭉 내려가면 와 맞네요. 6,000개가 있네요. 레드 와인이 순서대로 쭉 돼 있는데요. 이런 텍스트, 산성 이런 거죠. 고정된 산도. 이게 와인과 관련된 그 산도 값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벌레털 엑시드, 영어도 못해가지고 휘발성 산도. 이거는 이제 시트릭 엑시드니까 구연산 농도입니다. 와인의 그 신선함과 풍미를 더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거 슈가 들어가 있는 거는 당도네요, 당도.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염화물 농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프리슈가네요. 프리슈가 다이옥사이드 유리 이산화황 농도라고 합니다. 뭐 미생물의 성장과 와인의 산화방지랑 관련된 거라고 하고요. 이거는 조금 더 보면 이거는 이제 총 이산 뭐 합친 거죠. 토탈이니까. 그다음 뭐 밀도겠죠. 덴서티, 그다음 pH는 아실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황산칼륨이라고 합니다. 황산칼륨. 이거는 알코올. 그다음에 품질이에요. 품질이 이제 6, 5, 7, 뭐 이런 가 있네요. 1에서 10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를 막 살펴봤더니 6,400여 개의 인스턴스가 있네요. 그다음 12개의 피처가 있고요. 타겟이 두 개네요. 타겟이 이제 화이트 와인인지 레드 와인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먼저 보는 게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해야겠죠. 이거는 뭐 산점도로 보면 좋을까요? 산점도로 한번 볼까요? 다시 타입이 자, 그다음에 다른 걸로 한번 볼게요. 올라오겠습니다. 지금 뭔가 선택이 돼서 그런지 선택이 돼서 그런 데이터가 없었네요. 네,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까 산점도도 그래서 이상했던 거구나.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도 뭐가 하나만 선택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다 선택돼 있으면 달라지겠죠.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까 뭔가 좀 이상했어요. 자, 이렇게 살펴보면 이 타입에 따라서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의 어떤 차이점, 도조 분포. 자, 일단 요 숫자가 맞춰하는 거니까 화이트 와인이 훨씬 많네요. 데이터가.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피처겠죠. 12개의 속성들. 네, 비슷하고 이거 좀 차이가 있죠. 뭐 이런 게 부분이 좀 많이 나네요. 당도. 네,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네요. 좀 차이가 있고 좀 차이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픽스드 엑시더티 이거 이제 고정산도잖아요. 고정산도. 그다음에 뭐 이거를 다시 넘어로 해보고 막대기 챙길 수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정규 분포 이런 거 배웠잖아요. 분포 같은 거를 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고정산도였고, 그다음에 이 휘발성 산도, 그다음에 아까 뭐 이렇게 토탈 총 이상 과감 이런 거 분포 좀 다르죠. 기준도 있고 네, 높이도 좀 다르고요. 차이가 있는 것들이 이제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을 구분하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레드 와인보다 여기 보면 이제 토탈 이제 총 이산화황 농도잖아요. 총 이산화황 농도가 이쪽으로 가는 게 많은 게 많이 빈도는 얘는 좀 낮은 게 많이 나오고 얘는 좀 더 높은 게 많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레드 와인, 또 빨간색 레드 와인이잖아요. 레드 와인 같은 경우가 화이트 와인에 비해서 이렇게 휘발 상도라고 하죠. 이게 좀 더 많다. 얘는 0.43에 많이 몰려 있고 얘는 0.56에 많이 몰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거 살펴보면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 한번 볼까요? 차이가 별로 없는 것들. 차이가 없는 거는 뭐 이런 것들 pH, 그다음에 알코올, 퀄리티 뭐 이런 거는 별로 비슷하니까 여기가 두 가지 와인을 분류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이 그래프 분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산점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산점도. 그러면 아까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은 좀 파악하지 않을 것 같고요. 고정산도랑 휘발성 산도를 한번 보면요.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요게 대체적으로 데이터가 이쪽에 몰려있고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얘보다는 조금 더 퍼져 있죠. 진영 같은 것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하지? 범주라고 하는 이거지. 그다음에 이런 블라인드 레이저링 볼 수 있고 올라가면 데이터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는 회기 예측할 수 있는
Find Informative Projection 하면요. 이것들을 얘가 좀 자동으로 좀 찾아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떤 거를 보내줬냐. 참 좋은 기능인데요. 그래서 쫙 해보면요. 네, 이제 1등부터 쭉쭉 이제 순위가 내려지는데요. 클래스, 이걸 어떻게 하면 얘가 잘 딱 퍼져 있는 것들, 네, 구분이 잘 되어 있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얘기 토탈 총 이상화 항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염화물, 이런 걸로 하는 게 구분이 쉽다라고 찾아줍니다. 스코어 플러트, 얘도 어느 정도 구분 지어주고요. 얘도 괜찮네요. 얘도 나쁘지 않고요. 잘 구분하지 않네요. 66등 한번 보겠습니다. 구분하기 좀 힘들죠. 네, 이런 것들. 이게 바로 빅데이터, 오렌지3 데이터 분석을 자동으로 해주는 요즘에 뜨는 뭐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이런 것의 힘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런 거를 찾아낸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은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시각 통해서 추천해 준 거에서 저는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첫 번째랑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가 저는 좀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세 가지 1, 2, 3등이 뭐 뚜렷하게 먼저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멀리 있는 거는 좀 예외죠, 예외. 약간 유전자 뭐라고 하죠? 이상치라 해야 되나? 돌연변이 기형, 네, 기형이죠, 기형종, 네, 기형. 자, 이런 걸로도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시각화, 비주얼라이즈 항목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로 볼까요? 그 다음에 이걸 한번 갖고 와보겠습니다. 이걸 갖고 와서 아까 합쳐진 데이터를 이쪽으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이제 특성 통역, 피처, 특성이죠, 스태티스틱스 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의 구분되는 점, 채소, 예전에 이제 채소가 마이너스 되는 거를 이제 이상치라고 해서 없애줬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런 것들. 자, 미싱 데이터는 없네요. 덜 측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영업을 보면은 데이터를 보면 범위값이 0.09에서 최대가 0.6이죠. 0.6. 그다음에 아까 토탈, 네, 이거 이산화 방향이었어요. 얘도 보면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440. 뭐 이런 차이가 좀 크네요. 어떤 거는 이제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스케일이 차이가 매우 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처리 해가지고 뭐 데이터를 너무 차이가 크니까 그러면 이게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변환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게 0에서 1 사이 있다면 다른 이렇게 스케일이 큰 데이터도 정교화해가지고 0에서 1 사이 값으로 기계 머신러닝의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특성 통계표로 데이터 테이블을 이렇게 보니까 도수 분포, 통계를 뭐 이런 걸 무시해 볼 수 있네요. 왼쪽에 볼수 있고 이렇게 볼수 있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민 값이 마이너스 값 을 봐서 그런 거는 못해줘서 효율을 정확도를 높였던 게 있죠. 그래서 전처리가 필요하냐 하지 않냐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전처리를 좀 해보자면요. 여기 카테고리에서 올라오고 나면은 프리 프로세스의 전처리, 프로세스가 어떤 처리 과정이잖아요. 프리는 앞이라는 뜻이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까 합친 거에서 얘는 파트 내부조정이 아니라 아까 합친 데이터에서 갖고 올게요. 아까 데이터를 합친 걸 여기였잖아요. 합친 거에서 이렇게 갖고 올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처리를 해보면 노멀라이즈 여기서 여기까지 이걸로 이제 데이터를 정교화한다는 겁니다. 노멀라이즈 여기서 1 사이 값으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데이터 값의 범위가 이제 여기서 1이 되니까 됐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또 데이터 전처리를 또 해보면요. 데이터 전처리를 해보자면 좀 달라지겠죠. 네. 연결을 잘못했네요. 네, 얘가 아니라 여기서 와야 되겠죠. 이것도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2등, 3등 아까보다 더 좀 구분이 좀 잘 됐다고 할까요? 진영이 좀 잘 나눠졌다?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네요. 약간 영화물하고 이렇게 1등입니다.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저는 이렇게 3등이 마음에 들죠. 3등이 이게 총 이산화 항인가요? 얘랑 이제 휘발성 산도 뭐 이런 거 똑같아요. 차이죠. 그래서 이제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은 이런 곳에서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처리를 했잖아요. 전처리 과정을 했고 이거 시각화를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점수로 순위를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랭크. 자, 이 랭크로 한번 보면요. 여기 있는 게 이제 뭐 정보 획득량, 인포 게인,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자, 이런 곳에서 이제 어떤 속성을 선택했느냐, 데이터가 더 잘 구분되어진 정도죠. 이런 게 숫자가 크면 클수록
클래스 분류가 더 잘 된다. 그래서 아까 이게 1등, 2등이었잖아요. 네. 1등이 이거네요. 이온 화물.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비율과 개인 시험의 비율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릴릭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기하급에 반영할 어떤 핵심 속성을 피처를 추출하기 위해서 이제 점수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제일 높은 거네요. 얘 기준으로서 1에서 10까지, 그러니까 베스트 랭크드 10가지를 고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얘를 순위를 이렇게 10개로 데이터 테이블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렇게 보면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데이터는 이렇게 있고요. 예, 요거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랭크를 매겨봤는데 요 순위대로 우리가 이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7대 3으로 보통 나눴죠. 보통 이제 전처리 전에 데이터를 이제 분리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전처리를 한꺼번에 하고 훈련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게. 여기서 이제 데이터 샘플로 갖고 오고요.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7대 3으로 보통 나누죠. 자, 이렇게 나눈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모델을 선택할 건데요. 아까 이제 막 분산되어 있는 거였으니까 근접한 거 KNN 이런 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KNN 근접한 거이고 한번 연결해 보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기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베이즈 KNN 한번 볼까요? 데이터가 아까 6,000개 중에서 훈련 데이터는 4,500개, 테스트 데이터는 한 2,000개 되네요. 이렇게 4,500개가 훈련 데이터로 들어왔다. 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모델의 성능을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프리딕션 갖고 와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샘플러에서도 연결해줄게요. 데이터 샘플러를 이렇게 연결 좀 해가지고 이게 훈련 데이터니까 이메일이 아니고요. 테스트 데이터가 아니고 이렇게. 자, 프리딕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높으냐? 이게 1이 될수록 정확도가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KNN이 제일 높네요. KNN. 그 다음에 로지스틱 레오션이 3등. 우리가 아직 공소한 차인데. 이렇게 데이터를 성능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리메인 데이터 갖고 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로.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여기 밑에 정보를 보면요. 네, 데이터 이런 게 2,000개 정도 아까 테스트 데이터 2,000개였죠. 그거 역시도 이렇게. 네. 그러면 위에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네. 뭐 이런 것들 KNN이 에러가 거의 없죠. 거의 다 맞춘다는 거죠. 네.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화이트 와인지 레드 와인지 거의 다 거의 100% 맞춘다는 거죠. 아주 근소한 0.001 차이밖에 빼고. 근데 뭐 이게 근접한 걸로 하는 거니까 KNN이 근접한 데이터로 이렇게 모델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거의 정확하겠죠. 그 다음에 또 이걸 또 확인하는 방법이 컴퓨전 매트릭스였잖아요. 컴퓨전 매트릭스로 확인을 한번 또 해보면 그리고 작게 해주고 복잡하네요. 자, 해보면 화이트 와인을 화이트 맞출 확률, 화이트를 레드로 하는 거는 이 두 개밖에 없네. KNN. 네.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기는 조금 더 얘보다는 좀 못하죠. 그 다음에 얘가 얘보다는 못하고 어쨌든 KNN이 화이트를 많이 맞춘다. 이걸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정확도를 따져보자면요. 네, 이거 다 총 합친 게 이제 1940인가요? 이거 다 숫자를 더하고 그 중에 맞는 거니까 1004 더하기 466 해가지고 분모분의 두 개 더한 값이 분자가 돼서 처음에는 CA 값이 아까 0.99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어떤 와인이 있을 때 그것을 이 데이터에서 레드 와인인지 화이트 와인인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NN이라는 게 N이 그 리얼리스트고요. 세 번째는 그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가장 근접해 있는 뭐 이웃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게 그 한 데이터가 새롭게 들어왔을 때 가까이 있는 데이터의 그 거리를 해가지고요. 그 레이블 값으로 분류하는 알고리즘인데 K개의 새로 입력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데이터 개수
최근적 이웃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그 벡터 값 찾는 거 있잖아요. 루트 씌워서 제곱한 거. 네, 그런 걸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분류하고 싶은 데이터랑 사이에 있는 거리를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을 한 다음에 가장 가까운 K개의 데이터 중에서 레이브별로 이제 빈도를 셉니다. 근처에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최다 빈도의 레이블 값으로 이제 반환을 하는데요. 아까 보니까 영화음이나 총 이산화황 속성 인터넷 피처가 그러면 레드 와인이라도 근처에 화이트 와인이 많이 있다면 화이트 와인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을 합쳤고요. 그거를 이제 산정도랑 디스트리뷰션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시각화도 한번 해봤었고, 그다음에 순위도 매겨봤죠. 순위도 매겨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스케쳐 산정도, 특성 통계표, 랭크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피처를 확인한 다음에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기계학습에 사용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 특성을 추출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랭크로 1, 2, 3등 골랐잖아요. 그러면 연산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예측의 정확도도 높아집니다.